지난주 금요일 오후 68세의 한 남성이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관리비만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20년 전 은퇴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2배로 올랐고 그의 연금은 제자리였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월세 수입 80만 원.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작은 아파트 하나 더 사서 월세를 놨다고. 그게 지금 제2의 원금이 되었다고. 국민연금보다 더 든든하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늙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많은 중장년층이 꿈꾸는 노후 설계입니다.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수입,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를 채워줄 두 번째 월급. 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초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0초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72세의 한 여성이 최근 자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12년 전 은퇴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서울의 4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편하게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40평짜리 큰 집을 팔고 25평짜리 작은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살 집, 또 하나는 월세를 놓을 집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 불편하다고, 월세 관리가 스트레스라고, 세입자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월세로 놓은 아파트에서 매달 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과 합치면 매달 130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돈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일까? 세입자 문제는 없었을까? 공실기간은 없었을까? 수리비는 어떻게 감당했을까? 67세의 한 남성이 바로 그 어두운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직금으로 지방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월세로 내놓으면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6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관리비와 재산세는 그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2년을 살았는데 나갈 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벽지는 찢어지고 싱크대는 고장나고 화장실은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수리비로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년간 받은 월세가 1200만 원이었는데 수리비로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입자를 구하는데 또 3개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을 계산해보니 실제 순수입은 기대했던 것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세 수익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계산상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현실은 다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65세의 한 부동산 전문가가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월세 시장을 지켜봤고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세 수익형 아파트가 성공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수라고. 첫째, 위치입니다. 대학가, 병원 근처, 산업단지 주변처럼 수요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런 곳은 공실기간이 짧고 세입자 구하기가 쉽습니다. 둘째,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사는 곳에서 1시간 이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합니다. 지방에 있으면 관리가 어렵고 세입자가 뭘 해도 확인하기 힘듭니다. 셋째, 건물의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은 수리비가 계속 듭니다. 10년 이내에 비교적 새 건물이거나 리모델링이 잘 된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비가 적게 들고 세입자도 만족합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면 월세 수익형 투자는 실패한다고.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70만 세의 한 주성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8년 전 전국 곳곳에 저렴한 소형 아파트 3채를 샀습니다. 모두 월세로 내놓으면 매달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됐습니다. 연금 외에 추가 수입으로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세 곳 모두 그녀가 사는 서울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충남, 전북, 강원에 각각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로만 해결해야 했습니다. 누수가 생겨도 직접 확인할 수 없었고 수리업체를 불러도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입자 구하기였습니다. 지역 사정을 모르니까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판관이 안 섰습니다. 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개사가 제 역할을 안 하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곳은 6개월 넘게 비어 있었고 그 사이 관리비와 재산세만 나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세 채 모두 처분했습니다. 8년간 받은 월세 수입보다 손실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월세 수익형 투자는 절대 멀리하면 안 된다고. 눈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자신처럼 욕심부려서 여러 곳에 분산하면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69세의 한 남성은 반대로 성공 비결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단지에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언제든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30분 안에 달려갔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동네 사정을 잘 아니까 적정 월세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중개사 없이도 세입자를 직접 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점은 세입자와의 관계였습니다. 가까우니까 자주 만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깨끗하게 사용했고 작은 수리는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는 5년간 세입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공실 걱정도 없고 수리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세 수익형 아파트는 가깝고 작은 것이 낫다고. 멀리 여러 셋보다 가까운 한 채가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확실하다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63세의 한 여성은 세입자 선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월세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첫 번째 세입자는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월세를 잘 내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2년 후 그가 이사를 가고 두 번째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곧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6개월치 월세를 못 받고 세액자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밟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월세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세입자를 잘못 만나면 다 소용없다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1세의 한 남성은 월세와 전세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가 매달 수입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15년간 월세와 전세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월세는 현금 흐름이 좋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매달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전세는 목돈을 받아놓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매달 돈 받는 걱정보단 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세가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70이 넘으면 매달 월세 받고 관리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차라리 전세로 놓고 몇 년 편하게 있다가 필요할 때 집을 팔아서 목돈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66세의 한 여성은 소형 아파트의 함정을 권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수익을 위해 소형의 평수의 아파트를 삽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소형 주택이 월세 수익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원룸형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연 6%로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실이 잦았습니다. 소형 주택은 세입자 회전율이 높았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씩 세입자가 바뀌었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중개수수료, 청소비, 소규모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공실 기간도 평균 한 달씩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실제 수익률은 3%도 안 됐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소형 주택은 수익률이 높아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중형 아파트가 세입자도 안정이고 관리도 쉽다고 조언했습니다. 68세의 한 남성은 세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 수익만 생각하고 세금을 간과합니다.